보건당국이 코로나19 재유행이 이달 중으로 정점을 찍은 뒤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빠르게 감소하기보다는 두껍고 긴 꼬리를 남기는 형태가 될 거란 분석인데요. 자세한 내용 고려대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신규 확진자가 17만 8천여 명이 나왔는데 특히 해외 유입 사례가 63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광복절 연휴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건지 궁금한데요. 만약 그렇다면 다음 달 초에 추석 연휴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비해야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해외 유입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명이 넘은 상황인데, 네.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광복절 연휴의 영향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7월, 8월의 연휴 기간, 휴가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휴가철 동안에 그러니까 내국인들의 해외여행이 많았다. 그래서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감염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마찬가지 사례로 외국인들도 국내에 여행을 오시는 분들의 숫자가 증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해외 입국된 확진자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추석 연휴에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 같긴 한데 일단 해외 추석 연휴 같은 경우에는 해외 유입보다는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발생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이런 양상을 보일 가능성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 그러니까 해외 유입에 대한 대비책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불행하게도 특별한 대책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해외 입국자를 제한하는 이러한 방역 조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최근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방역 대책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신규 확진자, 전체적인 해외 입국자와 국내 발생자를 통틀어서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 감염자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나 위중증 환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보다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방역 당국이 재유행이 이달 중 하루 평균 20만 명 안팎에서 정점을 찍은 뒤 천천히 감소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교수님 의견 어떠십니까? 글쎄요. 지금 방역 당국에서 밝히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밝히고 있는 그 정점의 예상 규모가 한 20만 명 정도고 이달 중에 발생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보다는 조금 더 뒤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현재 여러 가지 변수가 있거든요. 일단 초중고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금 개학이 실시가 됐고 9월 달부터는 대학에서 개학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개학에 따른 감염 확산의 변수가 여전히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광복절 연휴가 있었듯이 일단 이번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가 9월 달에 있기 때문에 이 추석 영향도 일정 부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서 10월 달 되면 또 연휴가 또 2주에 걸쳐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여기에 더불어서 계절적인 요인이 영향을 주는 시점이 조만간 도래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정점에 도달한 이후에도 물론 이러한 부분을 방연을 해서 방역 당국에서는 서서히 감소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아무래도 일정 부분 감소는 하겠지만 상당히 겨울 때까지 지금 규모가 다소 감소한 수준에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체로 동의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자, 조금 전에 확진자를 줄이는 데에는 뾰족한 수가 없지만 위중증 환자를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대한의사협회가 80세 이상의 경우에는 증상이 경미해도 먹는 치료제 처방을 권고했거든요.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치료제를 먹어야 하는 걸까요? 일단은 확진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60세 또는 7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경구용 치료제를 처방을 받고 복용을 하시는 게 이익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대한의사협회에서 권고안으로 내놓은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7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경미한 수준의 코로나19 감염 의심 시에도 처방을 권고하는 그런 권고안을 내놨거든요. 네. 근데 일단 확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경구용 치료제를 처방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좀 있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고령층의 경우에 신속하게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보다 점검을 해 나가면서 보완을 하는 방안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일단은 고령층의 경우에 확진이 된다라고 하면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경구용 치료제를 복용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령층은 경구용 치료제를 복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 3차 접종 이야기도 나눠볼 텐데요. 최근 코로나19 재감염률이 5%를 넘으면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도 확진 후 최소 3개월 이후 3차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지금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백신, 우리가 접종받고 있는 백신 자체가 초기에 발생했던 바이러스, 즉 우한 바이러스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백신이다 보니까 네. 현재는 상당히 변이가 많이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백신의 효과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일정 부분의 그 효과, 예방 효과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특히나 감염됐을 때, 특히 고령층의 경우에 위중증 환자로 이완되는 이러한 부분을 위험도를 상당히 많이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연령대별로 주원 추가 접종의 그 차수가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데 방역 당국의 권고가 되고 있는 차수까지는 과거에 확진이 됐더라도 하더라도 그 백신 접종을 받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다만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 과거에 백신 접종을 받고 심각한 부작용이 없었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고 하면 방역 당국에서 권고하고 있는 추가 접종 차수를 일단 기본적으로 접종을 받으시는 게 보다 이익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학적인 어떤 근거라고 하면 과거에 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기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용화 백신으로 2차 접종까지 받았을 때 현재 유행주인 BA.5 변이주에 대해서 중앙체가가 20유닛 미만이었거든요. 네. 근데 3, 4차 접종을 했을 경우에는 현재 유행주인 BA.5에 대해서 약 300유닛 정도로 중앙체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 15배 차이가 납니다. 네. 그 얘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존의 백신이 어느 정도의 경미하지만 일정 수준의 예방 효과도 있고 그리고 위중증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또 원숭이 도창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원숭이 도창이 최근 일주일 간격으로 20%씩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왜 그런 걸로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수준에서 전 세계, 그러니까 92개국에서 3만 5천여 명 정도가 감염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최근 한 2주 정도를 보면 매주 한 20%씩 그 확진자가 증가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이런 확산세가 계속 유지되고 오히려 더 빨라지는 경향성을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라고 하면 일단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 잠복기가 최장 3주로 상당히 긴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복기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있을 경우에 전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일단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우리가 자가 진단으로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일단 피부에 발생하는 수포 내지는 발진이거든요. 예. 근데 이러한 부분이 실제로 파악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제가 보기에 정확한 역학적 감염 경로를 제대로 파악을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세계보건기구에서 원숭이 두창의 가장 대표적인 감염 경로로 보면 특히 남성 동성애자인 경우에 연관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 원숭이 두창이 성관계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 과학적 지식으로는 다소 이례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조금 더 빨라지는 이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규명해야 할 점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